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게임주와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게임 관련주가 타업종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도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해 말에 메타버스 훈풍을 타고 기대감이 증폭됐던 이 게임주 약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게임주는 지난해 보면은 21년도에 뭐 메타버스, 코인, NFT 등과 결합되어서 상승 랠리를 이제 담았었죠. 특히 이제 P2E라 해가지고 이런 어떤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P2E는 일종의 뭐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실적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냈지만 이 실적의 배경에 어떤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처분 그런 이익이 있었고, 이런 이 가상화폐 처분 이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어떤 게임에 대한 이익은 거의 뭐 없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뭐 어닝 쇼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게임 본연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여전히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떨어진 수준이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50%, 애쉬도 40% 가까이 낮아졌고, 이런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고요. 결국 이런 NFT, 뭐 메타버스 등과 연계돼서 기대감은 있었지만 게임 자체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한 점들이 어떤 게임 산업의 약세 배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게임주 약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 관련주의 약세 속에서도 최근에 롱투코리아와 또 드래곤플라이의 흐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 두 기업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흐름 좀 봐주십시오. 예. 그 룽트코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지난 4일에 그 자회사인 타이곤 모바일이 이제 새로운 어떤 모바일 게임을 내놓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글로벌 흥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열렬강호 글로벌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사전 예약만 무려 이제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지면서 이제 상승 중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렬강호 글로벌이 뭔가 완전한 새로운 게임은 아니고요. 사실 그 2017년도에 그 열렬강호4 카카오라는 그런 어떤 당시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구글 플레이 매출 3위, 그 원스토어 매출 1위라는 그 대기록을 기록했던 그런 게임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열렬강호4 카카오에다가 어떤 토큰이라는 것을 이제 결제 수단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 새로운 게임이 열렬강호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어떤 견고한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고 벌써 그런 향후 성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만큼 뭐 주가 흐름도 5년 동안 뭐 10,000원 이하에서 하단 박스권 형성하다가 최근 이제 5년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앞으로 좀 흥행만 좀 더 성공을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회사에서 개발한 그 럭키포커라는 P2E 게임을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요. 그 베타 서비스 이제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외국도 그렇고 포커 이런 어떤 좀 도박성 게임에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에서도 매우 인기 게임으로서 뭐 P2E 모델과 또 이제 결합을 했죠. 말 그대로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런 여러 가지 즉각적인 보상이 결합되면서 유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러 협업을 통해서 또 P2E와 결합된 슬롯 게임이라도 빙고 게임 이런 다양한 장르의 어떤 소셜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고, 물론 이제 드래곤플라이는 최근 오너 리스크가 있었지만 있어가지고 주가 부진을 좀 면치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신작 게임을 베타 서비스 발표하면서 최근에 뭐 60% 가까운 급등을 다시 하면서 좀 매수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드래곤플라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신작 발표가 최대주주 리스크를 이겨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주가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기업 전망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가 악재와 호재가 함께 이렇게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이제 드래곤플라이의 최대 주주로 PHC라는 기업이 이제 올라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PHC라는 기업이 무슨 게임 관련된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이게 우리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자가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게임이랑 좀 연관성이 없는 회사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경영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좀 리스크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 이 PHC가 이 PHC가 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어떤 감사인으로부터 당연히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에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돼 있고 게임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기업이 이제 드래곤플라이 최대 주주로 나섰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른 부분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PHC 관계자 말로는 뭐 스마트 헬스케어랑 그런 드래곤플라이의 디지털 치료제 부분이 같이 협업을 하면은 앞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뭐 기대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투자 주체들은 좀 그런 어떤 협업이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 대주주가 됐고 또 이제 거래 정지가 상태고 또 본업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드래곤플라이의 어떤 기업 운영의 앞날이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당장의 악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포커 게임의 그 P2E와 또 결합된 신작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이런 기업들은 한번 무조건적으로 뭐 악재다 호재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게임 회사는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신작 포커 게임의 흥행 성공 여부를 한 번 더 좀 살피고 좀 시장에서 반응을 보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 룸투코리아의 열혈강호 글로벌 흥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P2E 게임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주가 전략까지 함께 좀 듣겠습니다. 예. 뭐 이제는 그 참 재밌어요. 그 게임, 과거에 게임하면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게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 그래갖고 청소년들 뭐 게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도 하고 많이 싫어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게임하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쾌락만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아도 어떤 그 P2E라는 것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뭐 가상화폐나 NFT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혈강호 글로벌 게임, 뭐 저도 사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게임을 보면은 뭐 어떤 특정한 레벨을 달성을 하면은 여기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아이템을 토큰으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템을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이 토큰이 지금 실제 그러니까 하나로 한 이 토큰이 한 10개 정도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1,200원 정도에 또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큰 자체가 즉 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 정권에서는 어떤 현금화를 통한 사행성을 근거로 사실상 P2E 게임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어느 정도 철폐하고 좀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대선 공약을 좀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규제가 좀 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좀 게임 업종에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런 P2E 게임을 내놓는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항상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 게임 시장은 이렇게 항상 상향 하향 곡선을 그려왔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주가뿐만 아니라 어떤 규제 부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P2E 게임이 계속 허용이 되다 보면은 또 어떤 발행자에 대한 수익 구조, 그리고 세금 문제, 또 지나친 사행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사육 규제가 분명히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게임 회사에 또 그런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뭐 차기 정부에서 무조건 허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또 무조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메타버스다, P2E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결국은 게임 회사는요, 뭐 이런 본업인 게임 자체가 재미가 있고 또 흥행에 성공을 해야만 결국은 이제 수익을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P2E, 메타버스 이런 거는 일종의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것이고 본업인 게임 자체에 흥행하지 못하면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P2E에 관한 규제 철폐, 향후 새로운 정부가 규제 철폐를 한다면은 분명 수익성 다각화로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이게 어떤 절대적인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그 게임 회사는 결국엔 새로운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 퀄리티 있는 그런 게임이 만들어져야만이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더 흥행이 되기 때문에 P2E보다 자체보다는 게임 본연의 자체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 좀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흥행으로 가서 수익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하신 건데요. 증권업계에서는 때문에 게임주 접근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 이슈로 다뤘던 롱투코리아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지금 접근은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의 흐름이 좀 궁금하고요. 롱투코리아와 함께 이사님께서 탑픽으로 꼽고 계신 종목 들어올게요. 예.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 뭐 계속 이제 똑같은 뭐 말씀을 드리지만 뭐 21년도에는 이제 게임 본연의 가치보다는 뭐 NFT, P2E, 메타버스랑 이제 연계돼 가지고 그런 어떤 가능성만 보고 주가가 과하게 급등하고 뭐 하락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룽투코리아도 오늘 보면은 굉장히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어떤 신작에 대한 P2E에 대한 신작과 P2E의 연계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결국 게임은 이제 게임 자체 본연의 그런 흥행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게임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 사업 중 대다수 이제 어떤 수출 산업에서 이제 효자 노릇하고 있는 게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수 시장에서만 이것이 흥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연료일 강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좀 뭐 수출을 통해서 대외 시장에서도 얼마나 여기서 흥행을 해서 매출 확대를 일으켜야 살아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급등을 했어요. 뭐 5년 만에 최고점을 찍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조금 조정받을 만한 좀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10,000원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흥행 성공에 대한 그런 여지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살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뭐 넥게임즈랑 이제 넥슨지트 합병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대 게임사인 넥슨 게임즈가 곧 출범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사명 변경은 안 되는데 곧 이제 이름이 넥슨 게임즈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시가총액만 거의 1조 원이 넘고요. 그 개발 인력만 1,000여 명이 되는 그런 대형 게임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만큼 향후 뭐 신작이라던가 뭐 고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게임 개발이 굉장히 기대되는 어떤 종목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